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시민혁명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석학들조차 한국 민주주의를 새로운 표준이라 칭하며 미국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인들마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세계 민주주의의 지형도를 바꾼 한국 시민들의 힘,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보스턴의 찬란한 아침 햇살이 하버드 로스쿨 건물 창문을 통해 서재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자 민주주의 비교 연구 전문가인 제임스 로웰입니다. 지난 30년간 미국과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해 온 것이 제 전문 분야이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신흥 민주주의에 관한 저서로 학계에서 인정받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눈에 들어온 워싱턴 포스트의 특집 헤드라인은 평소와 달리 제 시선을 오랫동안 붙잡았죠. 미국 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핸즈오프 시위가 한국의 촛불 시위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무리한 정책 결정에 대해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이 마치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했죠. 기사는 두 나라 시위의 놀라운 유사성을 세세하게 분석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미국 거리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손에 촛불과 손전등을 든 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은 완벽한 질서 속에서 고성과 폭력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구호, 집회 방식, 심지어 평화적 시위 유지를 위한 자체 질서 유지 조직까지 한국의 촛불 시위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촛불 집회 이후 미국 시민 활동가들이 그 전략과 방식을 철저히 연구하고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한국어 번역과 함께 표시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미국 시민들이 한국 민주주의 방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따라하다니 정말 놀랍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 생각에 맞추듯 옆에서 학술지를 정리하던 중국인 박사과정 유학생 리우멍이 화면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한마디 던졌죠. 교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너무 유난인 것 같아요. 작은 나라에서 조그만 일에도 온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국이 따라한다고요? 미국과 한국은 규모부터 정치 체제까지 완전히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봅니다. 리우멍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고국 중국의 안정성을 암묵적으로 자랑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죠.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의 말은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를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크기와 민주주의의 질은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오히려 비례해서 생각한다면 한국의 작은 영토 크기에 비해 민주주의의 깊이와 성숙도는 놀라울 정도로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 같은 오랜 민주주의 국가에도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오히려 감명 깊었죠. 리우, 민주주의의 힘은 국가의 크기나 경제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와 성숙한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본질적인 부분이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 미국 거리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시위를 보며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물결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시작되어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역사적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학자로서 이 현상을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서 핸즈오프 시위에 관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를 모니터 화면 가득 띄워놓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NPR, CNN,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모두 한국의 촛불 시위를 언급하며 미국 내 핸즈오프 시위와의 연관성을 심층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CNN의 보도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미국 전역 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핸즈오프 시위에 총 12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는 통계와 함께 그들이 사용한 손바닥 피켓 시스템과 질서 유지 방법이 한국의 촛불 시위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위 주최 측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실제 촛불 시위 참가자들을 초청해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사실까지 보도했죠. 미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사설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주주의 연구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처럼 한국과의 민주주의 방식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현상을 이렇게 뚜렷하게 목격한 적은 없었죠. 특히 미국과 같은 오랜 민주주의 국가가 한국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리고 동료 교수인 스티븐 콜린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국제정치학과의 중견 교수로 최근 유럽의 민주주의 퇴보 현상에 관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었죠. 핸즈오프 시위를 분석해보고 있습니까? 스티븐이 제 모니터를 힐끗 보며 질문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네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죠. 제가 지난주 볼티모어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시민들이 손바닥 피켓을 들고 정확히 한국의 촛불 집회처럼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시위대는 완벽한 질서를 유지했고 자체적으로 구역마다 책임자를 두어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피켓 색상과 메시지도 통일해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고 많은 활동가들이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시위를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생생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표면적인 모방이 아닌 철학과 방법론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리우가 한국 민주주의를 가볍게 평가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네요. 저는 어제의 대화를 떠올리며 중얼거렸죠. 리우라면 그 중국인 유학생 맞죠? 뭐라고 하던가요? 스티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유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가 규모가 작은데 조그만 일에도 온 국민이 거리로 나온다며 미국이 그런 방식을 따라할 리 없다고 했죠. 저는 속히 설명했고 스티븐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형적인 권위주의 국가 출신의 시각이네요. 민주주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티븐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핸즈오프 시위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천 방식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파되는 역사적 순간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촛불 시위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학교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경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한 후 미국 경제 지표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죠. 뉴스 헤드라인들은 모두 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럽, 중국,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전례 없는 고율의 관세 부과로 국제 무역 체제가 급격한 혼란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교수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저는 평소 자리에 앉아 간단한 점심을 주문하며 계속해서 뉴스 피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주가가 이틀 만에 15% 급락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죠. 유럽과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새 정책이 나왔던데 오늘 뉴스 확인해 봤어요? 경제학과의 마리아 벨라스케즈 교수가 저의 테이블로 다가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확인했는데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보복 조치도 강력해지고 있더라고요. 마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대로예요.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죠. 특히 미국과 같이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더욱 그런데 대통령의 대응은 너무 근시안적이었죠. 미국 재무부도 기존 예측했던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42%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핸즈오프 시위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유이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니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고 테슬라까지 무너지면 미국 경제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제는 경제학과 세미나가 취소될 정도였죠. 학생들이 워싱턴으로 시위 참가를 위해 단체 버스를 타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알림이 울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속보였죠. 통화정책 전문가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세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 악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독일 등의 경제학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도 국제 공동 성명에 참여했군요. 저는 마리아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죠.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 한국 경제학자들이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미국 시위대가 한국의 시민운동 방식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의 위기 대응 전략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캠퍼스 광장에서는 학생들이 작은 규모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손바닥 모양의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국 정치와 경제의 향방이 한국의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하버드 로스쿨의 국제정치학 세미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었죠. 저는 강단에 서서 미국의 핸즈오프 시위와 한국의 촛불 시위를 비교 분석하는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중에서 리우멍의 모습도 보였죠. 오늘은 시민민주주의의 실천 형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촛불 시위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핸즈오프 시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발표를 시작했고 화면에는 두 시위의 비교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시위 발생부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수개월 내에 이루어진 반면 미국에서는 시위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가 더 복잡한 상황이었죠. 한국의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시민행동과 제도적 대응의 속도입니다.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즉각적인 정치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세미나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리우멍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표정이 어려 있었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니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속도와 영향력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시민 의사와 정치 시스템 간의 직접적인 연결성이죠. 이는 오랜 민주화 투쟁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런 방식의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리우의 질문은 예상보다 더 진지했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만의 정치 발전 경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점이죠.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시민의 의지 존중에 있습니다. 리우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노트에 적었고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죠. 세미나가 끝난 후 리우는 강의실에 홀로 남아 창가에 서 있었고 저는 그에게 다가갔죠.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질문 고마웠어요. 뭔가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 리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의 시위가 그저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공부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중국에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죠. 모든 변화는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인식이 언젠가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리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했고 이제는 미국까지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있는데 중국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항상 움직입니다. 그 방향과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거기에는 작은 핸즈오프 시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였죠. 교수님, 이러한 모습을 중국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리우의 눈빛에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 그리고 자국의 미래에 대한 조용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법학대학원 교수 휴게실에 둘러앉은 동료 교수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핸즈오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미국 민주당이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헌법학 교수인 제니퍼 모건이 물었습니다. 들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상원의 정치적 갈등 구도를 고려하면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법 전문가인 마커스 토마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과정을 떠올리며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 모델에 감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도적 차이 말입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니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죠. 반면 미국은 상하원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원 구성을 보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의도적으로 탄핵 과정을 어렵게 설계했습니다.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것이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극단적 양당 대립 상황에서는 이 시스템이 오히려 정치적 교착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시민들의 압도적인 의사표현이 정치권을 움직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과정이 6개월도 걸리지 않았죠.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강조했고 제니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가진 높은 장벽을 넘어설 방법이 한국에는 있었던 것이군요. 우리의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반영할 통로가 제한적입니다. 결국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 민주주의를 연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했죠.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위는 결국 어떻게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마커스가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사례처럼 즉각적인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미국 민주주의의 개혁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죠. 시민의 목소리가 더 효과적으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기는 시민의 의지와 정치 시스템 간의 단절에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의 시위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민주주의라는 같은 이름 아래 두 나라가 보여주는 서로 다른 현실이 저에게 새로운 연구 과제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 민주주의 연구를 위해 서울에서 온 방문 학자들과의 특별 세미나에 참석했고, 그 중에는 촛불 시위에 직접 참여했던 시민들도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68세의 김영수 씨였습니다. 그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으로서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부터 최근의 촛불 시위까지 모든 주요 민주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죠. 김영수님, 촛불 시위에 참여하셨을 때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미나를 진행하던 저는 정중히 질문했고,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모두 겪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최루탄 속에서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고, 1990년대에는 문민정부의 탄생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촛불 시위는 그 모든 경험과는 달랐죠. 세미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영수 씨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바꾼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의 방향이었어요. 바로 그게 촛불의 힘이죠. 김영수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었죠.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촛불 시위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죠.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런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가 거의 없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김영수 씨는 미소를 지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했고 시위가 끝난 후에는 거리를 깨끗이 청소했죠. 어린 아이들까지 손에 촛불을 들고 온 가족이 참여하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새삼 느껴졌죠. 미국에서도 지금 핸즈오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미국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을까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힘은 국민에게 있다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그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김영수 씨와 잠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죠.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영감을 주고 또 미국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닐까요? 하버드 법대 대강당은 오늘 특별 강연을 위해 모인 청중들로 가득 찼고 저는 단상 위에 서서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에 관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핸즈오프 시위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이 전례 없이 주목받고 있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했죠.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한국의 민주주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주요 해외 언론들의 분석 기사가 띄워졌습니다. 가디언지는 한국 민주주의를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즈는 시민주도 민주주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분석했죠.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도와 시민 행동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그 의견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 정확히 반영되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 균형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고 그중 정치학과 석사과정 학생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 한국의 촛불 시위와 현재 미국의 핸즈오프 시위가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차이는 시위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헌법적 절차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그런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죠. 그러나 미국 시민들이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은 미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한국이 민주주의의 선진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죠. 민주주의의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구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신들만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고 한국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시민 민주주의의 표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강연이 끝나고 교수 동료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이 매우 새로웠어요. 미국이 언제나 민주주의의 선도 주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민주주의 모델만을 당연시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국제정치학 수업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비교 연구했고 마지막 주제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례였죠. 저는 교단에 서서 학생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한 학기 전만 해도 학생들에게 한국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그저 흥미로운 사례 정도로 여겼겠지만 미국 전역의 핸즈오프 시위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경험은 이제 실질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죠. 교수님, 지난주 워싱턴 시위에 참가했었는데 그곳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 경험자들의 조언을 담은 소책자가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운동이 한국의 경험에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강조했던 점입니다. 민주주의는 특정 국가나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죠. 어떤 나라에서 발전한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는 다른 나라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답변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리우멍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 학기 동안 많이 변해 있었죠. 교수님,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 주도의 민주주의가 언젠가 중국에서도 가능할까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리우멍에게 집중되었죠. 학기 초에 한국 민주주의를 비웃던 그가 이제는 진지하게 자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단순한 답은 없네요. 민주주의는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입니다. 한국도 불과 40년 전만 해도 군사 독재 체제였지만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룩했죠. 리우멍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진지함이 담겨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리우멍은 교단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수업이 끝났지만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지식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느낀 깨달음이 언젠가 중요한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교실을 나간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큰 힘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있는 희망을 준다는 것 말이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그 순간 민주주의의 새로운 물결이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했죠. 그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심지어 중국마저 부러워하게 만든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촛불 시위로 대표되는 한국의 성숙한 시민 민주주의는 이제 단순한 국내 정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우고 따르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민주주의의 힘은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 더 큰 울림을 전하며 인류 정치 발전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